북한의 오물풍선 투척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5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남한으로 3차례 쓰레기 폐지 등 오물을 담은 풍선을 보냈으며 GPS 교란 공격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탈북민 단체에서는 그전부터 풍선의 전단과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의 글 등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남한으로 오물풍선을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탈북민 단체는 북한에 계속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들어 민간 단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도 지난 6일 이후 대북 전단과 함께 나훈아와 임영웅 노래를 담은 USB를 북한에 살포하였으며 6년간 중단했던 대북 방송도 재개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북한이 오물투척 문제 등으로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북한이 남쪽으로 보내는 오물풍선과 남한의 탈북민 단체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과 트로트 USB 살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또한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북한 정치인이 됐든 북한 주민이 됐든 어찌됐든 그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것은 참으로 유치하고 추접스럽습니다. 정말 추접스럽죠. 우리처럼 선물이라도 보내든지, 응? 아니 하다못해 뭐 거기 찌라시를 담아서 보내든 뭐 홍보지를 담아서 보내든 북한의 특산물을 담아서 보내든 좀 뭐라도 하나 이렇게 호기심 가는 걸 좀 담아서 보내면 좋을 텐데 그 똥 쓰레기 그런 냄새 나는 그 쓰레기를 추잡스럽게 보냈습니까? 응? 정말 추접스럽습니다. 이것은 그 쓰레기를 보냈다는 것은 북한의 지금 정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쓰레기를 보낼 때는 내가 쓰레기 의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쓰레기 관념이 있다는 뜻이고, 쓰레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 추잡한 짓이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둬야 될 건 추잡한 짓이기는 한데 추잡한 의식이고 추잡한 짓이기는 한데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 북한 김정은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대북 풍선을 보내고 뭐 USB가 됐든 홍보지가 됐든 달러가 됐든 담아서 이렇게 자꾸 민심을 동요시키는 물건을 보내니까 물론 기분도 나빠요. 기분도 나쁘지만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지금 쓰레기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1차원적으로 보면 정말 복수다. 기분 나빠서 보낸다. 그래서 쓰레기를 보낸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민심, 동향도 한번 보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동요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심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유사시 핵 물질이라든가 유사시 그 독한
그 뭐라 그러지? 독국물이라든가 또는 아주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사실은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점검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앞으로 미래에 분쟁이든 전쟁이든 도구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를 보내는 건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추잡스럽구나. 깜짝 놀라기는 하는데 정말 더럽구나. 이렇게 정말 수준이 정말 낮다. 이렇게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국민의 정서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도 풍선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저 쓰레기겠지. 늑대 소년 알죠? 저 쓰레기겠지. 저거 별거 아니야. 어디 떨어져도 별거 아니야. 왜? 쓰레기랑 함께 섞어서 보낼 거니까. 어디 떨어지든 관계없어. 이렇게 방심을 하는 사이 거기에는 엄청난 독극물이 됐든 핵물질이 됐든 이런 걸 담아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앞으로 미래의 풍선이 날아와도 우리 국민들은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정부에 이렇게 신고를 하든지 119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112에 신고하든지 해가지고 그 전문가가 처리하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함부로 풍선을 뜯어보거나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된다. 거기에는 필시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알고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방법이 부족합니다. 이 확성기 싸움을 할 준비는 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아까 임영웅 노래, 나훈아 노래 USB 담아가지고 이 풍선 날린다고? 물론 그 북한 주민에게 어떤 자료를 주어서 노래도 듣게 하고 달러도 보게 하고 보세요. 달러도 쓰게 하고 또 어떤 책자도 보게 하고 이런 약간의 어떤 정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 없는 짓이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거기에 김정은을 욕을 한다든가 북한을 욕을 한다든가 막 비방을 한다든가 이런 유인물을 함께 섞어서 보내거든. 이런 짓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보내려면 정말 이렇게 그 북한 주민한테 도움되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아까 USB 보냈다고 했죠? USB 정말 부담 없이 들을 노래 비방하는 거 넣지 말고 그리고 북한 국민 정서에 맞는 도움되는 물건을 담아가지고 날려보내는 건 괜찮아요. 이념이 섞이지 않은 내용, 사상이 섞이지 않는 내용, 그냥 북한 주민을 돕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 거기에 휴지가 됐든, 휴지라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생활용품이 됐든, 아까 말한 USB가 됐든, 좋은 책자가 됐든, 이렇게 우리 민생에 도움되는, 북한 주민에게 도움되는 그런 물건을 담아서 득되게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는 건 괜찮다. 그런데 거기에 막 이것저것 쓰레기 섞듯이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거기다 막 사상, 이념 이런 비방 이런 걸 함께 담아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자꾸 신경을 건들게 되며 득되지 않는 겁니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소통은 필요합니다. 문화도 소통이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정치 소통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첫째, 문화 소통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일이 되려면 문화 소통부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서 소통도 이루어지고 어떤 교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 좋아요. 그러나 비방, 자극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사실은 중단해야 됩니다. 비방, 자극 이런 걸로 소통하는 건 대단히 나쁘다. 이것은 감정을 더 격화시키는 것이며 더 첨예하게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우리 국민에도 득되지 않고 북한에도 득되지 않다. 앞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그 유인물 날려버리는 거 다 중단시켜야 돼요. 법적으로 중단시켜야 되고 불법으로 날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 붙잡아다가 저 문초를 해야 돼. 절대 그건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못 날리게. 그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아니, 국가적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건 국민의 국가에 득되지 않는 일은 막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저쪽에서 확성기를 예민하게 군다고 확성기 틀어놓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하급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말하면 입으로 대응할 줄 알고 입으로 말하면 눈으로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기분 나쁘게 썽을 냈어요. 입으로 썽을 냈어. 그럼 제가 살짝 웃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이 또 싹 풀리고 눈을 부릅떴어. 그래, 내가 입으로 좋게 말해주었어. 그럼 또 싹 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입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방법이 없어요. 북한, 남한 국가 정책도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하급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지적이고 뛰어넘는 방법을 택해야지요. 저쪽에서 민감하게 나오면 민감함이 부끄러울 정도로 만들어야지. 예? 저쪽에서 부정적으로 한마디로 하급 질량으로 나오면 우리는 상급 질량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 행동이 부끄럽고 추접스럽고 정말 한마디로 국제적으로 망신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대응을 좀 상급 질량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똥에는 똥, 그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이런 식으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제 정책이 딱 어린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가 욕했으니까 나도 욕할 거야. 네가 젖 뜯었으니까 나도 젖 뜯을 거야. 보세요. 네가 우리 형아 욕했지? 나도 너네 형아 욕할 거야. 이 애기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화소통, 교류소통, 정서소통, 어떤 정보소통 이런 소통을 하면서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맞춰나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질량 낮은 방법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부 정책적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방법들을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남쪽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굴면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해야 되고 이 방법들이 있는데 정부 조직 인간들이 너무 무식하고 무지해서 방법을 못 찾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니 와서 묻기라도 하지 그러면. 하기는 뭐 대통령 자문해달라고 와서 기껏 물어놓고 하나도 안 지키더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밝히지만 사실은 대통령 자문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을 해서 제가 자문도 많이 해줬고, 실제 그 대통령이 문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제가 당장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계속하면 개망신 당한다.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나서 중단을 했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거 말을 들었으면 다른 것도 말 들어야지. 엄청난 많은 자문을 해주었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듣고 싶은 거 다 무시해버려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모르면 묻고 따라야죠.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 쓰는 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밑에 강요들까지 너무 무지해서 그렇다. 우리나라 국가 정치하는 행정관들 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